우리 마을을 뿡이로 말하자면 뿡이가 방귀 끼며 뿡이가 방귀 끼며 앞집 눈치 뒤섞여 뿡이가 방귀 끼며 뿡이가 방귀 끼며 뿡이는 우리 마을 방귀쟁이.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해남 청년 나래장터의 기획을 맡고 있는 모라마시 이야기 대표 김성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획 방향을 청년장터 방향을 이제 좀 바꾸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명이 모여서 장터를 펼치면 좋겠다는 판단은 들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금 이 여건을 고려해서 오히려 찾아가는 영상으로서의 장터, 그러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청년들의 재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저희 문화마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참여단체 16, 17개 정도 단체가 될 겁니다. 이 단체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재능이라든가 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인터뷰 시간을 갖고 그것들을 영상으로 버무려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획 의도를 떠나서 이제부터 문화마실 이야기라는 본 주제에 맞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게스트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인공은 바로 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섭외를 하지 않았고요. 스토리텔링인가? 왜 스토리텔링 사업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너무 거창해서요. 지역이라는 것도 거창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컬이라는 개념과 지역을 의미하는 로컬이라는 개념과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 좀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로컬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 도시 외적인 지역으로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로컬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흐름들이 존재하고 어떤 자원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로컬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로컬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을 때 이 스토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자원을 보면 어떤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어떤 거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에서의 자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형 자원보다는 유형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지역에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따른 일련의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화, 민담, 전설 같은 것들이 그 예이고요. 이것이 어떤 흐름에 따른 스토리라면 한 개인이 태어나고 나고 자란 이야기 전반적인 것도 이제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이제 개인 서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대 담론 속의 어떤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개인 서사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농사꾼이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한 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논에는 한 사람이 나고 자란,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여느 때와 똑같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세세하게 결대로 들여다보면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녹아 있을 거고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자원들을 단순히
이거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로컬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고요. 우리 지역민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은 교육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을 학교 교육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깔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거대 우리가 접해야 되는 교육적 시스템과 툴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하나의 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인형극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문화마실 이야기는 올해 해남 청년 두드림 사업, 그러니까 해남형 청년 창업 사업에 이제 선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수행을 하게 된 기업입니다. 청년 기업이고요. 2016년 정도에 기승을 해서 본격적인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해남에서 무엇을 하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글쓰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좀 다뤄보는 이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 이제 했던 게 해남 우리신문과 같이 했던 게 FM 팟캐스트 명랑의 후예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명예찬 그리고 마승경 선생님과 함께 그게 이제 전신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걸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농산어촌 청년문제연구소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마실 이야기의 전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청년 문제를 가지고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청년이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그 전까지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있었긴 했지만 본격적인 주제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차로서는 좀 막둥이 타입이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지역 내용을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방향 잡기를 잘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김경윤 선생님을 통해서 해남 문화원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설화조사 상하편 이제 조사 및 검토위원을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이제 눈여겨봤던 것이 지역에 사라질 뻔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령 설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 가령 뭐 남해리 도깨비 시장이라든가 올송리 장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간에 이제 지역에 몰랐던 설화에 대한 뒷받침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공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좀 이것들을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 왔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관련 문헌들이나 책 같은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읽고, 또 인근에 이제 장 같은 데를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장에 있는 설화 조사,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화된 작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민간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패턴들을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가장 이제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지역에 있는 청년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하기까지 이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청년 필진으로 해남 우리신문에서 주관하는 칼럼, 논단 필진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참여를 필진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2018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해남군 청년정책협의체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일기로 참여하면서 이모저모 특히 공간에 대해서, 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원함도 상기 청년의 목소리 활동을 했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2019년도에 출판 문화한칭원 그리고 해남문화원과 이제 같이 연관해서 인문협업 활동을 하면서 무선동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강사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기록집으로 좀 남기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2020년에도 이어서 이제 해남 논단 필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해남 지역에서는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 활동을 했고, 또
또 2기 해남청년 정책협의체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문화마실 이야기는 어느 날 단순히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마실 이야기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 속에서 지역의 청년 문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역의 스토리 이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청년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청년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년이 갖고 있던 재능이나 끼 등을 선보일 수 있는 일련의 공연의 장 이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틀로서 이제 그 어떤 보면 촉매지가 됐던 것이 인형극이었는데, 그래 그렇다면 인형극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설화나 아니면 지역의 인적 자원들을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공연들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고,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해남 청년 창업에 도전하게 됐고, 그 뜻을 좀 예쁘게 봐주셨다고 생각이 들죠. 예쁘게 봐주셨던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셔서 지금의 이제 문화마실 이야기가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 중심의 관계망 커뮤니티를 형성화해서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화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화마실 이야기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전신이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공연이냐, 이 공연이라는 파트를 제가 이제 생각했던 계기가 됐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남 국악전수관, 나중에 이제 박준호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겠지만 아니면 현장을 갈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때 이제 같이 늘창 국악 배달인가요? 국악 공연 배달이라는 이제 북평면 공연을 함께 하면서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식의 공연도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겠구나, 소통의 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일련의 가능성을 받고,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지원 사업 없이 우리가 한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한번 판을 한번 열어보자 라고 했던 게 2018년이었고요. 그 2018년대에 기하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남 청년이 간다 공연 4번, 횟수로 4번까지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화 작업을 제가 했죠.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에 내러티브 기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 신문에 이제 시민 기자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록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나간 날들의 기록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책 편찬까지 지금 이제 디자인 시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 책이 나올 때쯤에 이제 해남국악전수관 대표 박준호 대표를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옛 것과 오늘을 잇는다라는, 그러니까 지역의 전통을 잇는다라는 어떤 컨셉, 그리고 지역 청년으로서의 어떤 활동 범위,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문화 플랫폼의 구성이 지역에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 와중에서 어떻게 그러면 원하는 것들을 지역 사회에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해남 우리신문과 해남 우리신문에 소속되어서 시민기자의 활동을 하면서 해남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제가 하고 싶은 걸로 해서 그 틀에 가는 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했죠. 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그러니까 이들이 전체를, 해남 지역 청년의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을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그때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남 문화마실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로컬 문화복지예술,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문화복지예술 기획사로서의 어떤 기능, 그리고 공연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공연 기획, 이쪽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면 콘텐츠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어떤 소설에서 보여주는 밀도 높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설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 이것들을 좀 지역의 자원, 그러니까 무형의 자원을 유형의 자원으로 바꿔서 판매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최고의 가치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연했던 장면들 잠깐 좀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이크
이름은 해남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해남 고구마 냄새인가? 해남 고구마도 유명하긴 하지만 이건 그거보다 더 독한 뿡아! 뿡이가 또 방귀 꼈잖아. 정말. 여러 친구들은 어떤 방귀 소리 좋아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봐봐. 야, 어때? 귀엽지? 자, 두 번째. 야, 이건 좀 굵직하네. 다음에는 온 힘을 모아서 미안, 나 잠깐 화장실 좀. 미안해. 아우, 부러워. 얼굴도 마음도 천사 같은 뿡이. 그런데 뿡이가 방귀를 뀌면 온 동네가 들썩들썩. 도대체 뿡이의 방귀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얼른 한번 가볼까? 좋았어. 그럼 하나, 둘, 셋, 뿜뿜뿜. 여보, 제발 우리 며느리 방귀 좀 말려주세요. 날아간다.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보여드렸던 이제 영상은 저희가 이제 해남 공공도서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본래 예정대로라면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해남 공공도서관에서 첫째 주와 9월 마지막 주에 문화마실 이야기라는 극단으로 해서 인형극 공연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송주면에서부터 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게 확산세에 좀 접어들어서 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하자. 그래서 일단 연기를 한 상태고요. 여하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무대를 세팅하고 그리고 좀 인형극 연습을 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역 설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인형극이라는 그 매체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요. 팀원들이랑 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접하기 쉬운 거, 그리고 여하튼 관객 대상은 아동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상대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인형극이 어떤 걸까 했을 때 주제로 선정이 된 것이 이제 방귀쟁이 며느리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은 그 방귀쟁이 며느리의 일부분을 그 공연을 위해서 준비했던 일부분을 여러분이 보신 것입니다. 뭐 준비한 과정에서 뭐 우여곡절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여러 파트에서 협업을 해서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연습을 했죠.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저희 이 문화마실 이야기 자체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 사람들과 통해서 협업 과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욕구 과정이 다르고 어쩔 때는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획적인 기획 안에서의 그 방향에서의 어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철칙이 뭐냐면 고민의 속도가 크다고 해서 결과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그것을 사람들이 수습하고 함께 수습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리스크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완성작을 만든다라는 주의로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준비 과정이 길고 고민 과정이 길면 결국 사람이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은 일단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 수습한다. 이 원칙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문화마실 이야기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문화마실 이야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문화마실 이야기는 활력입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활력이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에너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천에 고여있는 물은 절대 에너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흘러야만 그것이 요동도 치고 조약돌도 흐르고 또 어쩔 때는 물수위도 높였다가 물수위도 낮췄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흐르는 천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이제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창업을 하고 했던 것이 이제 꿈의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좀 모시고 이 사업체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제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촌스럽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요. 여하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션이나 뭐 비전이나 뭐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지역 청년에게는 활력의 무대, 그리고 지역 어르신에게는 문화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아이들에게는 마을이 함께 키우는 공동 교육의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거고 이제 모토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비전은 지역민에게는 삶의 활력을 제공하며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로컬 문화 복지 예술 콘텐츠 기획사라는 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청년 창업자들과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 방안을 강구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피우다 공방 같은 경우에 저희와 함께 여러 사업들을 같이 이끌고 지금은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마을 기업을 하면서 교육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획 공연 이런 파트에서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그리고 마을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설립 절차, 그 형식적인 요건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영 전략으로는 우리는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유무형의 스토리 자원 발굴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함께했던 설화 자원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극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작업으로 저희가 그 샘플링은 이제 갈매기 섬의 비극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샘플링 테스트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10월 중순 후반 넘어가면 지금 자료는 계속 내고 있는데 옥매금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자료는 지금 성실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올해까지의 사업이 좀 끝나야만 제가 좀 숨 돌릴 틈도 있고 해야 이제 자료 정리와 그다음에 글쓰기 작업까지 병행해서 일단 어떤 시나리오 콘텐츠라든가 대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지역 선배들이 갈고 닦은 지역 정신을 다음 세대에 잇기 위한 디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 부분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선배들이 갈고 닦은 정신, 특히 이제 저희 문학적 자산, 그리고 문학적 자산 중에 이제 고정이 김남주와 이어지는 어떤 시대 정신, 특히 이제 김남주라는 지역의 자원,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신앙송 대회라든가 아니면 이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극화된 형식의 어떤 공연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해서 어떤 노래라든가 예술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공연의 장을 연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무궁무진한 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같이 공연을 했던 팀들이라든가 아니면 협업을 하고 있는 여러 인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개발과 지역민, 관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층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마지막 항목 때문에 지금 제가 8월달 내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좀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저한테 이제 복지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조금 리스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기업이 됐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됐던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의 형태가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일단 사회복지라는 그 층에 대한 제가 좀 이해가 있어야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 능력적인 측면들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기개발 부분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남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습을 마쳤고 아직 한 학기 정도 더 수업을 들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걸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했던 게 이제 해남 지역 자활센터죠. 행복한 발성과 같이 이제 마을넷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 자치 활동가 양성 그 교육도 가급적 이제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듣고 이제 활동가로서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갈등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뭐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하튼 뭐 그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 문화마실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아마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도대체 제가 뭐 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문화마실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대표로 있지만 대표로 내고 사업자로 내고 개인 사업자로 지금은 현재로서는 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직함만 있고요. 따지고 보면 함께 할 사람은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공동의 방향들을 상대 방향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으로 이제 기획했던 게 이제 청년 이 장터인데 해남 청년 나래 장터인데 테이블 섭외부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이제 장터라는 이 플랫폼 이 형태의 것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연해서 거의 맨땅 행진하는 식으로 하고 군에 그 협조도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28일에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하튼 그게 뭐 코로나라는 그 극단의 상황 때문에 뒤로 미뤄졌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월쯤에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송지에서 대거 슈퍼전파자에 의해서 대거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일단은 찾아가는 장터를 열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장터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해요.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라솔도 보이지만 파라솔 장터 해남에서는 그런 그 플리마켓의 어떤 형태나 모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미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문화마실 이야기가 하지만 문화마실 이야기도 한 이제 부품으로서 들어간다면 그래서 손인형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그런 체험들 같은 어떤 기본적인 것들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잠시 이제 무기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여하튼 문화마실 이야기가 지역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좀 맞장구를 쳐주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제 배용이라는 화음문학당 이제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도 어떤 소스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공모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타깃으로 해서 먼저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역시 청년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거였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산이 되는 것 그런 예들이 결국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는 뭐 김경민 선생님이나 해나 오시는 박영재 선생님, 박영재 발행인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좀 제가 미진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차 닦아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관심이겠죠. 그 관심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해남 청년 나래 장터를 이제 기획하게 됐을 때 제가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남에는 농사만 짓는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만 잡는 친구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컨셉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이 있고 그 청년들의 요구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이 농산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색은 있지만 그것이 또 전부일 수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 생각하는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층위의 다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마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고민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공연이나 파트를 맡았지만 다른 친구도 또 다른 부분을 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업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문화마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부분에서 아니면 또 다른 시간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겠습니다. 1화 문화마실 이야기 찾아가는 장터 1화 해남 청년 나래 장터 찾아가는 해남 청년 나래 장터 문화마실 이야기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